머리도 규정 위반이네? 휴가 나온 군인이지? 당장 복귀해. 지금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뭐라고요? 설마 당신이 우리 사단장이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방금 임명된 이 부대의 새로운 사단장입니다. 그 순간 얼어붙은 공기, 믿을 수 없다는 눈빛, 그리고 시작되는 거대한 파장.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헌병은 사단장을 휴가 나온 군인으로 착각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단장이 곧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라는 사실이었는데요. 군 내부의 반발, 숨겨진 과거의 진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며 극적인 반전이 이어집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전에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좁은 골목길, 60년 된 한옥이 빼곡한 빌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새벽 5시, 이은정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48살의 나이에도 몸은 군인 시절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죠. 20년이 넘도록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처럼 차분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깊게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에 은은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정은 매일 아침 이 자리에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는 평생을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오신 분이었죠. 그 시대의 여자로서는 정말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세수를 마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은 은정은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오자 이미 문을 연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이 국밥집은 은정이 이 동네에 살면서부터 단골로 다니던 곳이었죠. 사장 내외분도 은정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장님, 순대국 하나 주세요. 은정은 늘 앉던 구석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동네 아줌마였죠. 짧게 자른 머리, 수수한 옷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 누가 봐도 그냥 시장에서 장을 보러 나온 주부 같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아저씨들은 아침부터 소주 한잔하며 정치 얘기를 했고 저쪽에서는 아줌마들이 동네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국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가슴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 국방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은정 대령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소장으로 진급하셔서 제17보병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죠. 전화를 받은 후 은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등병으로 입대했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여군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굳이 군대에 가느냐고 말렸지만 은정은 확고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거든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은정은 지갑에서 5,000원을 꺼내 사장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은 여느 때처럼 인사를 건넸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바뀔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느긋하게 국밥을 먹을 수도 없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어머니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큰일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평생 겪으셨던 그 서름과 차별들, 이제는 제가 앞장서서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미소 지으며 딸을 격려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남자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일해도 절반의 돈을 받았고 능력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는 올라갈 수 없었죠. 딸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당당하게 해라. 어머니의 유언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씀이 은정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은정은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군 복무 시절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대령까지 올라오는 동안의 모습들이 차례대로 걸려 있었죠. 처음에는 어리고 초롱초롱했던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이등병 시절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부대에서 홀로 버텨야 했거든요. 처음에는 여자가 왜 군대에 왔냐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인정받으며 계급을 올려갔죠. 특히 중령 진급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기서 끝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자가 중령까지 올라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전역하고 평범한 삶을 살라고 권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은정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었거든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길을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역을 미뤘고 계속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중령으로 전역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야. 은정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오늘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만의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배웠던 모든 것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무기가 될 거였습니다. 은정은 찬장에서 임명장을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은정을 제17보병사단 사단장에 임명한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이상 평범한 아줌마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장병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남자들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지금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차별과 편견들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고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은정은 어머니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낼게요. 어머니가 못 이루신 꿈을 제가 대신 이뤄드릴게요. 그렇게 다짐하며 내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날이었거든요. 은정은 일부러 군복이 아닌 민간 복장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정장 바지에 흰 셔츠, 그리고 검은색 재킷. 머리는 짧게 자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부대를 한번 둘러보고 와야겠어.
은정은 혼잣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정식 부임식은 내일이었지만 미리 부대 분위기를 파악해보고 싶었거든요. 20년 넘게 군 생활을 했지만 사단장이라는 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성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지하철을 타고 부대 근처까지 가는 동안 은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밀려왔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게 생각났어요. 딸아,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한 은정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제17보병사단이라고 쓰인 큰 간판이 위험 있게 서 있었죠. 담장 너머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구령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정문을 지키고 있던 헌병이 은정을 발견했습니다. 갓 임관한 듯 보이는 젊은 하사였죠. 헌병은 은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요. 거기 서세요. 은정은 깜짝 놀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헌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머리 규정 위반이잖아요. 휴가 나온 군인이죠? 당장 복귀하세요. 헌병 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의 짧은 머리를 보고 군인으로 착각한 거였죠. 주변에 있던 민간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뭔 잘못을 했나? 군인이었나 보네. 사람들의 시선이 은정에게 쏠렸습니다. 은정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내일부터 이 부대의 사단장이 될 거라고 말하면 될 일이었지만 왠지 망설여졌어요. 헌병의 당당한 모습을 보니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등병 시절 상관들에게 당했던 모욕들 말이에요. 여자가 뭘 안다고? 여군은 조용히 있어.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 저는. 은정이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헌병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지금 당장 부대로 들어가서 상관에게 보고하세요. 헌병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지금 당장 신분을 밝히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왜 망설이고 있을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겉모습만으로 판단받는 일들 말이죠. 헌병 하사는 계속해서 은정을 다그쳤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요? 소속 부대가 어디예요? 계급은?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헌병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확신. 그 모습이 예전의 자신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은정이 다시 말을 시작하려던 때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헌병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그래요. 그렇게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상관에게 보고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일부러 침묵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이런 편견과 선입견들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별을 단 소장으로서 이 헌병 앞에 서게 될 텐데 과연 그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은정은 부대 담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에 귀를 기울였어요. 훈련받는 병사들의 구령소리, 장비 정비하는 소리,
간부들의 지시 소리. 모든 게 익숙했지만 동시에 낯설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됐으니까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겠지.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헌병하사도 부대의 모든 장병들도 자신을 다르게 볼 거예요. 하지만 과연 진정으로 받아들여질까? 별을 달았다고 해서 편견이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더 큰 시선과 압박을 받게 될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아줌마들이 생선을 고르고 아저씨들이 술 한잔 기울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평범한 풍경이었어요. 내일부터는 이런 평범한 일상과도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자리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죠. 그날 밤 은정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헌병이 저를 규정 위반한 군인이라고 했어요. 웃기죠? 내일이면 그 헌병의 사단장이 될 텐데. 은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알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걸.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니까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그 미소를 보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정식 부임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군복을 차려입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장 계급장이 달린 군복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어깨에 달린 별 하나하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의 증표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은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머니의 꿈까지 함께 이뤄낼게요.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정은 긴장했습니다. 국방부에서 보낸 공용차였는데 운전병도 처음에는 여성 소장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소장님이세요? 하고 몇 번이나 확인했을 정도였죠. 은정은 그런 반응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의장대가 도열해 있고 각 부대의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부대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군악대가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엄한 분위기였죠. 어제 은정을 규정 위반이라고 했던 그 헌병 하사도 보였습니다. 그는 다른 헌병들과 함께 정렬해 있었는데 아직 은정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은정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깜짝 놀라겠지. 차에서 내린 은정을 본 순간 부대 전체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여성 사단장을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잠깐의 침묵 후 부사단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차렷, 경례. 일제히 경례하는 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정은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선들 속에는 호기심, 의구심, 그리고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고참 간부들의 표정은 그리 달갑지 않아 보였어요. 본청 건물로 들어서자 모든 참모진과 대대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은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몇몇은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드디어 부임식이 시작됐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가는 은정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자 수백 명의 장병들이 한꺼번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구나 싶었죠. 국방부에서 온 차관이 임명장을 낭독했습니다. 국방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이은정 소장을 제17보병사단 사단장으로 임명한다. 그 순간 은정의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임명장을 받고 단상에 선 은정을 바라보는 장병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일부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지만 어떤 이들은 억지로 손뼉을 치는 것 같았어요. 특히 헌병하사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제 자신이 꾸짖었던 사람이 바로 새 사단장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소개합니다. 우리 사단의 새 지휘관 이은정 소장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간의 정적 후에야 조금씩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그리 열렬하지 않았어요. 의례적이고 어색한 분위기였죠. 은정은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죠. 부임사를 위해 마이크 앞에 선 은정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존경하는 제17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이은정입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당당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최강의 사단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단 아래쪽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사단장이야. 얼마나 버틸까? 곧 무너지겠지. 그런 속삭임들이 은정의 귀에까지 들렸어요. 은정은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참모진 중에서도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히 작전 참모를 맡고 있는 김대령은 팔짱을 끼고 시큰둥한 얼굴로 은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부대에서 근무해온 고참이었는데 여성 상관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부임식이 끝난 후 은정은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나치는 장병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지만 그 뒤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사단장실에 들어선 은정은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사무실, 태극기와 부대 깃발,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린 벽. 이제 이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어요. 책상 위에는 쌓여있는 서류들과 결제 대기 문서들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장에서는 병사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은정은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진짜로 나를 인정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참모회의 때 김대령을 비롯한 몇몇 간부들은 은정의 의견에 대해 미묘하게 반박했어요. 소장님, 그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저항하는 분위기였죠. 그날 저녁 혼자 남은 사단장실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불이 켜져 있고 야간 근무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이 어깨를 눌렀습니다. 정말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잠깐 의심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부임 첫 주가 지나면서 은정은 본격적으로 부대 운영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부대 곳곳을 둘러보고 장병들의 생활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상하네. 왜 다들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은정은 참모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시원치 않았어요. 원래 군대가 그렇습니다. 훈련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가려고 했죠. 은정은 직접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요즘 어때? 힘든 일 있나? 처음에는 병사들도 경계했지만 은정의 진심 어린 관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 은정은 부드럽게 격려했어요. 저희는 매일 밤 늦게까지 청소하고 정비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간부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얼차려를 줘서. 상병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이등병이었을 때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니. 알겠어. 내가 살펴볼게. 은정은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은정은 군 인권 교육과 장병 복지 개선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체 간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단은 장병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부당한 얼차려나 가혹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수적인 참모 장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특히 김 대령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장님, 여기는 전장이 아닙니까? 인권 교육보다 훈련이 먼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전쟁이 나면 인권이 총알을 막아주나요? 다른 대령들도 하나둘씩 거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방식을 왜 바꾸려고 하시나요?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를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회의실 분위기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은정은 혼자서 모든 간부들과 맞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은정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는 무서움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뢰와 존중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때 진짜 강한 부대가 됩니다. 하지만 간부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식단 개선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정이 장병들의 식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자 보급 참모가 즉시 반박했어요. 소장님,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사치만 부리게 됩니다. 군인은 원래 검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영양 공급의 문제예요. 은정은 설명했지만 참모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더 형편없었어도 잘 견뎠습니다. 이런 식의 반응만 돌아왔어요. 은정은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직책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자신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근히 저항하고 방해하는 분위기였죠. 내가 여자라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던 은정은 병사들의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김치찌개라고는 하지만 김치 몇 조각이 떠다니는 물 같은 국물, 딱딱한 밥, 짠맛만 나는 반찬들. 병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이등병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직 어려 보이는 얼굴에 헬쑥한 모습이었어요. 밥을 먹다가 자꾸 기침을 했는데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몸이 안 좋나? 은정이 물어보자 이등병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등병은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창백한 게 보였어요. 의무실에 가봤나?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등병은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은정의 눈에는 아픈 게 뻔히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이등병은 며칠 전부터 몸이 아팠는데 의무실에 가면 핑계 댄다고 생각할까봐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비단 그 이등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아파도 참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은정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참모들이 반대하든 말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병사들의 피곤한 얼굴과 맛없는 음식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다음 날 은정은 다시 한번 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 뜻은 확고합니다. 장병 복지 개선과 인권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겠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김대령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소장님, 너무 성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이해하고 있어요. 은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바로 그 특성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사단장실에 혼자 남은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맞는 걸까? 잠깐 의심이 들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맞는 일이야. 누군가는 이런 변화를 시작해야 해. 어머니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딸아,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은정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부임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은정의 개혁 정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인권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병사들의 식단도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부 간부들의 불만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김대령을 중심으로 한 고참 장교들은 은정의 정책에 대해 공공연히 불평을 늘어놓았죠. 요즘 군대가 너무 물러졌어. 병사들이 버릇 없어지고 있다고. 이런 말들이 간부 식당에서 공공연히 오고 갔습니다. 은정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지만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병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걸 보면서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당직사관이 급히 은정을 깨웠어요.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군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왔다는 거였습니다. 은정은 서둘러 사단장실로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글의 제목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은정 사단장, 군을 망치는 패미 장군의 실체를 고발한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는데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습니다. 글에는 은정의 과거 복무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특히 대위 시절 상관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져 있었습니다. 이은정은 과거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사단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글 작성자가 부대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 은정이 추진한 정책들, 간부 회의에서 오간 대화, 심지어 개인적인 습관까지 정확히 기술되어 있었어요. 분명히 부대 내부의 누군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썼을까? 은정은 당직사관에게 물었지만 익명 게시물이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글이 이미 여러 군사 관련 사이트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와 댓글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이 글을 인용하며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최초 여성 사단장, 과거 징계위기 논란, 군 내부에서 불거진 이은정 소장 반대 여론.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차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정은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어요. 부대 안 분위기도 이상했습니다. 지나가는 장병들의 시선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피해갔습니다.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평소보다 더 어색하게 인사하거나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날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정보참모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익명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바로 김대령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글이었던 겁니다. 은정이 가장 신뢰하려고 했던 참모 중 한 명이었죠. 김대령이 쓴 거라고?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뒤에서 공격할 줄은 몰랐어요. 더군다나 개인적인 과거까지 들춰내면서 말이죠. 김대령을 불러서 추궁했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를 해킹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정황상 그가 작성자라는 게 명백했어요. 글의 내용이나 문체, 그리고 부대 내부 사정을 아는 정도를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사단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는 평상시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은정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는 기자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왔어요. 소장님, 과거 징계 사건에 대해 해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군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벨소리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더 강한 압박이 들어왔어요.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퇴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차관의 말을 들으며 은정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겨우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가장 아픈 것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병사들의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장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순간 은정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늦은 밤 은정은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사단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결국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건가?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넘게 꿈꿔왔던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을까? 어머니의 유언도 자신의 다짐도 모든 게 무의미한 것이었을까? 창밖으로는 여전히 부대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는 병사들, 당직을 서는 간부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에게는 그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은정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어. 은정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도망치지 않고 살아왔던 것처럼 자신도 끝까지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헌병대 조사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보 참모와 함께 익명 게시글의 근원을 더 자세히 추적해 보기로 했거든요. 정확히 언제, 어느 컴퓨터에서 작성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대령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게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며칠 전부터 은정의 과거 기록을 수집하고 있었다는 증거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다른 간부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까지 복구됐습니다. 소장 때문에 부대가 엉망이 되고 있어. 여자가 사단장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겠어? 이런 내용의 대화들이 김대령을 중심으로 오고 갔던 거였습니다. 더 깊이 파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은정이 과거 대위 시절 겪었던 그 사건의 진실 말입니다. 당시 은정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때 은정의 상관이었던 연대장이 병사들에게 위험한 훈련을 강요했던 거였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산악훈련을 시키려 했어요. 은정은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던 거였죠. 하지만 그 연대장은 명령에 토를 다느냐며 은정을 징계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상급 부대에서 조사한 결과 은정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만약 그때 그 훈련을 강행했다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났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병사들을 구한 거였어? 은정은 자료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때의 진실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였어요. 그동안 자신도 그 사건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었던 겁니다. 은정은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내 과거는 흉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이었구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은 김대령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였어요. 대령, 이제 더 이상 발뺌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김대령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왜 그런 글을 썼나요? 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여자라서였나요? 아니면 제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나요? 김대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장님, 김대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 20년 넘게 이 방식으로 부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개인을 공격해도 되는 건가요? 은정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대령도 군인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군인다운 행동인가요? 김대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언론과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상태였거든요. 그날 저녁 은정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당당히 밝히고 자신의 과거도 정면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고 맞서야 해.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전체 장병 조회를 명령했습니다. 부대 운동장에 수천 명의 장병들이 모였어요. 기자들도 몰려왔고
국방부에서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정에게 쏠렸어요. 연단에 오른 은정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민과 갈등을 딛고 일어선 모습이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제17보병사단 장병 여러분. 은정의 목소리는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운동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최근 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죠. 은정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들은 숨을 죽이고 은정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확신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그리고 자신은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운동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 앞에서 은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었죠. 여러분, 저는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맞습니다. 저는 과거에 상관의 명령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이대며 열심히 촬영했고 일부 장병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이었는지 아십니까? 은정은 차근차근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대위였던 자신이 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에요. 그 명령은 여러분과 같은 병사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안전장비도 없이 위험한 야간 산악훈련을 강행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장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시선들이 점점 집중하는 시선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때도 군인이었고 지금도 군인입니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여러분과 같은 소중한 병사들이 다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연단 아래에서 몇몇 간부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김대령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권위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은정의 말에 운동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여러분을 명령으로 움직이는 기계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소중한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운동장 한편에서 작은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정문에서 은정을 꾸짖었던 그 헌병 하사였어요. 그는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는 사단장님을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지자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헌병 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된 채로 계속 말했어요. 사단장님은 저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헌병 하사의 외침을 시작으로 운동장 곳곳에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단장님, 사단장님. 처음에는 몇몇 병사들의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많은 장병들이 합세했어요. 사단장님, 사단장님. 구호가 운동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은정이 추진했던 인권교육과 복지 개선의 혜택을 직접 받았던 병사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들에게 은정은 진짜 자신들을 위해 싸우는 지휘관이었거든요. 연단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은정은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장병들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특히 처음에 자신을 오해했던 헌병하사가 가장 먼저 나서준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구호가 잦아든 후 은정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박수를 받기 위해 여기 선 게 아닙니다. 은정은 운동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겠고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장인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한 명의 간부가 일어섰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작전과장이었어요. 소장님, 저도 소장님을 지지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작전과장의 지지 표명을 시작으로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든 간부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한편 연단 아래에서 김대령은 점점 더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자신이 쓴 익명글 때문에 벌어진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주변 간부들의 시선도 그에게는 곱지 않았어요. 조회가 끝난 후 은정은 사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언론사에서 온 인터뷰 요청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장병들의 지지도 받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은정의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여성 사단장의 당당한 해명, 과거 사건의 진실 밝혀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논조였어요. 여론도 조금씩 은정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멋있었습니다. 저희도 소장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퇴를 종용하던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죠. 며칠 후 김대령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와 상관 모독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된 것입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은정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장님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이십니다. 은정은 그의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해냈어요. 진실이 이겼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온 제17보 병사단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대 곳곳에서 장병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훈련장에서도 활기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당이었습니다. 은정이 그토록 원했던 식단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장병들이 직접 건의했던 김치찌개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진짜 김치가 들어간 얼큰한 김치찌개와 함께 제육볶음까지 준비됐죠. 와, 이게 진짜 군대밥이야? 한 이등병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상병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단장님이 오신 후로 정말 많이 좋아졌지. 병사들의 표정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았습니다. 은정도 병사들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이제는 병사들도 자연스럽게 은정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부모님이 안부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는 게 은정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들이 병사들과 어울려 밥을 먹고 있었어요. 김대령이 떠난 후 새로운 작전 참모 박중령은 은정의 방침을 적극 지지하는 분이었거든요. 병사들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그의 철학이 부대 전체에 스며들고 있었죠. 점심을 마친 은정은 부대 순시를 나섰습니다. 이제 이런 순시도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장병들이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 부대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인가요? 한 병장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곧 발표할 예정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은정의 답변에 병장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훈련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대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군대라는 새로운 슬로건이 생겨났어요. 이 슬로건은 은정이 정한 게 아니라 병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부대 분위기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라고 모두가 공감했죠. 오후에는 인권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이 교육도 이제는 모두가 진지하게 참여하는 시간이 됐어요. 병사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배우고 간부들은 올바른 지휘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간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분위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은정과 장병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였죠. 해가 저물 무렵 은정은 정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어요. 바로 석 달 전 자신을 규정 위반이라고 했던 그 헌병 하사였습니다. 이제는 중사로 진급해 있었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헌병 중사는 반가운 표정으로 격려했습니다. 은정도 미소를 지으며 답례했어요.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헌병 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장님,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자네가 나를 군인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어요. 은정의 말에 헌병 중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행동으로 판단했으니까요. 비록 오해였지만 그런 공정함이 좋았어요. 헌병 중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소장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맞아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정문 앞에 서서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저녁 점호를 마치고 돌아가는 병사들,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 간부들, 모든 게 평화로웠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부대가. 헌병 중사의 말에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은정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사단장실에서 업무를 마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불이 켜져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어요. 이제는 따뜻한 보금자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 놓여 있었어요. 제17보병사단이 정군 모범부대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병 복지와 인권 분야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죠. 은정은 그 공문을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한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아들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분이었는데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밝아졌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던 거예요. 사단장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군대에서도 사람답게 대우받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은정은 울컥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변화였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정은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사장은 여전히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도 순댓국이세요? 네, 하나 주세요. 은정은 늘 앉던 자리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마셨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은정은 지난 석 달을 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간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텨낸 결과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집에 도착한 은정은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해냈어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결국 바뀌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그 시작이 됐어요. 은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창밖으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은정의 마음은 환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래도 바꿔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다. 은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꿈과 자신의 꿈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